자, 여러분 이제 두 번째 날 광고기획 세 번째 시간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서는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인간에 대한 얘기. 그래서 이 수업에 보여드리는 이 PPT는 예전에 제가 일했던 DDB에서 준비했던 PPT고 굉장히 재밌는 내용들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알겠지만 기술이 발전하면서부터 변화의 속도가 점점 빨라졌습니다. 제일 왼쪽에 보이는 이 그림은 라디오입니다. 라디오가 전 세계에 5천만 대가 보급되는 데는 38년이 걸렸습니다. 그 다음 있는 텔레비전이죠. 옛날 텔레비전 수상기입니다. 5천만 대가 보급되는 데 걸린 시간은 13년이었습니다. 컴퓨터가 5천만 대 보급되는 데는 4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팟이 보급되는 데는 3년밖에 안 걸렸고요. 5천만 대가. 자, 그런데 페이스북이 전 세계에 1억 명의 사용자를 갖게 되는 데는 불과 9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은 9 months, 9개월 만에 10억 명의 사용자를 갖게 됐습니다. 굉장히 이 흐름에서 보면은 어떤 기술의 변화, 기술의 보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빨라지지요. 빨라집니다. 그리고 있던 기술도 금방 옛 기술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불확실성이 굉장히 강조되는 시대입니다. 불확실성이 새로운 표준인 환경이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이제 표준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불확실하다는 게 만들어내는 또 엄청나게 큰 기회들도 많이 있음이 분명합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미디어를 컨트롤할 수 없었죠. 지금은 누구나 컨텐츠를 컨트롤하고 창조하고 나눌 수 있습니다. 자기 의견을 퍼뜨리고 전 세계 사람들과 토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연결 사회, 슈퍼 커넥티드 사회를 우린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런 슈퍼 커넥티드 사회 속에서 어떤 거대한 변화 속 기회를 만들어갈 플래닝 이런 것이 어떻게 가능해지는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산업화 시대에는 매스 메시지, 매스 미디어, 매스 오디언스, 그러니까 대중사회, 대중들에게 매스 미디어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했던 거죠. 옛날에. 근데 이게 이제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이 behavior planning이라고 합니다. 행동 플래닝, 행동 기획. 굉장히 복잡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이렇게 영향을 끼치고 행동이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때 이 콘텐츠들은 서로 간에 퍼뜨려주는 콘텐츠들은 렐레번스, 관련성이 있어야 되고 유스풀, 이용해야 되고 엔터테이닝, 재밌어야 됩니다. 이런 기준으로 사람들을 움직이는 콘텐츠들이 퍼져나갑니다. 자, 그래서 behavior planning, 행동을 만들어내는 기획, 이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 행동의 변화를 주는 경험을 제공해 주는 것,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기획인데 how to influence, 영향을 주는데 behavior에 영향을 주자. not just attitude, 태도만을 바꾸는 게 아니고 행동까지 연결을 하는 그런 기획을 포커스 맞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사람에 대한 이해를 좀 더 해야 됩니다. 사람. 지난 2002년 이전까지 300년간 전 세계 경제 이론을 이끌어온 핵심 가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어떤 가정이었을까요? 바로 인간은 합리적으로 결정한다라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인간은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죠?
인간은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그런데 정말로 그럴까요? 정말로 그럴까요?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 이제 학자들은 인간은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 생각하고, 뭐 흔히 말하는 좌뇌, 인간은 이렇게 합리적을 판단하는 존재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자, 그러면서 이제 합리적인 인간의 그 어떤 선택, 판단을, 구매 선택을 만들어내는 굉장히 복잡한 모델을 만들어내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 표에서 보시는 건 피쉬바인 다속성 이론 뭐해서 사람들이 수많은 변수들을 어떻게 모아서 어떤 의사결정하는지 하는 그 선택 의사결정 이 모형인데, 과연 그게 정말 제대로 작동을 하는가에 대한 의문들이 많았습니다. 태도가 행동을 예측한다라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다양한 부분에서 그것들이 좀 이상하다는 얘기들을 발견합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는 거는 그냥 껌입니다. 껌. 여러분들은 어떤 껌을 하나 선택할 때 어떤 복잡한 과정을 선택하게 됩니까? 이 껌의 제조회사가 어딘지, 껌의 역사가 어떻게 됐는지, 이 껌의 향은 어떤지, 원료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자세히 들여다보고 의사결정을 합니까, 여러분은? 아마 아닐 겁니다. 편의점에 가서 매대에 있는 이 껌을 보고 그냥 이거 새로 나왔네, 못 보던 건데 하고 한번 집어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 복잡하게 구매 선택하는 것을 설명하던 모델하고는 아주 다른 굉장히 감각적인 선택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자들은 이게 아니구나. 이성적으로 정보 처리하는 이 부분이 있고 감성적으로 정보 처리하는 부분이 있구나라고 해서 우리 인간의 뇌를 좌우 반구 이론으로 설명했습니다. 두 가지 뇌가 모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좌뇌는 이성적으로, 우뇌는 감성적으로 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그런 이론들이 많이 퍼져나갔었습니다. 자, 그런 바탕 위에서 이 광고회사들은 또 이런 모델도 만들어냈습니다. 그 전 시간에 한번 설명은 드렸지만 사람들이 그 판단한 띵크의 영역과 이성적인 영역과 감성적인 필요의 영역 둘로 나눴습니다. 한 축은. 또 다른 축은 관여도입니다. 사람들의 관여도가 낮은 측, 높은 측입니다. 관여도가 높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비싼 제품들에 많이 해당됩니다. 자, 만약에 고가의 명품 핸드백을 산다라고 했을 때 고가의 명품 핸드백, 당연히 여성들의 관여도가 높겠죠. 타겟은 여성이고, 그런데 걔는 논리적인 제품이라기보다는 감각적인 제품입니다. 자, 그래서 high and feel, 이쪽 영역에 자리 잡습니다. 그러면 이쪽 영역에는 광고를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하고 전략을 피는 그런 어떤 구분들이 많아졌던 흐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설명이 되지 않는 굉장히 많은 인간 행동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집에서 우리 보통 좋은 커피를 만들어 먹을 때는 한 500원 정도면 만들어 먹을 수 있는데 커피숍에 가서 그걸 4,500원짜리를 사 먹습니다. 이게 과연 합리적인 얘기입니까? 용기의 사이즈를 키우면 자동적으로 더 많이 먹습니다. 이게 과연 합리적인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소비에 있어서 합리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이런 인간은 비합리적이다라는 주장을 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인간은 합리적이지 않고 비합리적이다. 바로 다니엘 카네만 교수라는 분입니다. 다니엘 카네만. 이 사람의 얘기는 경제의 주체인 인간에 대한 가정이 틀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아인슈타인처럼 생각하며 IBM 컴퓨터처럼 기억하고 간디처럼 의지력이 뛰어난 존재가 아니다. 인간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비합리적이고 편향된 판단을 하는 그런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연구를 바탕으로 2002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분입니다. 재밌는 거는 이분은 심리학자입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자가 아닌 사람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유일한 케이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인간에 대한 오래된 가정, 인간의 그 어떤 합리적인 인간이라는 소비 부분에 있어서 그 가정을 이 무너뜨린 이 사람의 얘기는 굉장히 다양한 책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얘기를 이제 종합해 보면은 인간은 비합리적이다. 인간이 의사결정함에 있어서 95%의, 그러니까 압도적이죠. 압도적인 의사결정은 이모셔널 브레인으로 합니다. 감성적인 뇌로 합니다. 감각적으로, 감성적으로. 단지 5%의 의사결정만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합니다. 따라서 인간은 전체적으로 비합리적인 존재입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펼쳤습니다.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두 가지 선택이 여러분 앞에 주어집니다. A 케이스는 흰 공 60개, 검은 공 40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 이제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흰 공 60개, 검은 공 40개. 흰 공을 집으면 10만원, 검은 공을 집으면 꽝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흰 공 99개에 검은 공 1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흰 공을 집으면 5만원인데 비해서 검은 공은 꽝입니다. 자, 근데 각자 100번을 집습니다. 100번. 100번. 자, 이제 이런 그 실험을 하는데 여러분은 A 주머니를 집는 게 돈을 많이 벌까요? B 주머니를 집는 게 돈을 많이 벌까요? 선택을 해 보십시오.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걸 선택하겠습니까? 이걸 되게 많은 데서 해보면 뭐 이거 선택하는 분 저거 선택하는 분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B를 선택하는 분들이 더 많이 나옵니다. 저의 경우도 처음에 했을 때 B를 선택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압도적으로 검은 공이 많으니까, 검은 공이 1개밖에 없으니까. 자, 이랬는데 이걸 한번 논리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A 케이스는 10만원 곱하기 60만원 60%, 10만원 곱하기 60% 곱하기 100회, B는 5만원 곱하기 99% 곱하기 100회 하니까 여러분이 표시는 안 나오겠지만 A가 훨씬 더 돈을 버는 그런 케이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논리적으로 A가 훨씬 더 맞는 얘기인데 우리는 감각적으로 B가 더 돈을 많이 벌 것 같아 하고 찍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인간들의 소비 행태를 분류할 때 이 구매 의사에 관해서 사람들이 정말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캐릭터를 닥터 스파크로 설정해 봤습니다. 닥터 스파크. 이 미국 사람들은 이 사람이 이 컴퓨터 인간인가 그렇죠? 이 사람이 아주 합리적인 인간의 대명사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아주 이 미스터 호머, 이 굉장히 재밌는 캐릭터죠. 이 만화에 나오는 심슨 가족. 이 캐릭터는 아주 즉흥적이고 감성적인 선택을 하는 캐릭터입니다. 두 사람은 아주 대조적인, 이 사람이 좌뇌의 어떤 심볼이고 이 사람이 우뇌의 심볼입니다. 자, 이렇게 이 두 사람을 봤을 때 여기 지금 좌뇌는 조그매지고 우뇌는 커다랗게 되는 결정권은 이런 상태로 묘사가 됩니다. 거의 모든 경우 95%의 경우 우뇌가 우뇌적인 어떤 감각적인 감성적인 인간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감정이 행동을 결정합니다. 감정이 행동을 결정합니다. 높은 사고체계도 행동에 대한 정당화를 하는 데 쓰일 뿐입니다. 결국 결정을 주도하는 것은 감정입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우뇌의 대명사인 심슨이 무언가를 결정하는 방법을 한번 같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Rule of thumbs, 어림잡아 짐작하고 결정한다. 자, 이 오른쪽, 왼쪽에 이제 이 두 가지에 있어서 자, 우리 보기에 이 중간에 있는 동그라미는 얘하고 어디가 더 커 보입니까? 자, 제 눈에는 얘가 더 커 보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비슷할 것 같죠?
실제 어떨지는 아마 여러분도 알고 있을 겁니다. 실제로 이 두 가지 원의 사이즈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대적인 거에 비해서 어림잡아 짐작하고 아 얘가 더 클 거야 라고 판단해 버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몇 가지 사람들이 이제 그냥 이 의사 결정함에 있어서 그 감성적으로 하는 그 몇 가지 현상들을 보겠습니다. 일단 앵커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앵커링, 어떤 기준선을 설정하는 겁니다. 앵커링, 왜 그런지 모르게 특정 현상과 결부시키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우리 그 오리들은 처음에 태어나서 본 존재를 엄마 그러고 부른다고 합니다. 엄마인 줄 안다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그 우리 재밌는 거 하나가 비행기를 타면 그 이착륙할 때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무사 이착륙을 위해서. 자,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실제로 확률로 계산해 보면 자동차 사고로 죽는 사람들이 수천 배 더 많습니다. 자, 그러면 논리적으로 생각한다면, 이성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매번 승용차에 탈 때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비행기 타는 것처럼. 하지만 사람들은 승용차 탈 때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비행기에 타고 이착륙 때는 기도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두 번째,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는 영원한 사랑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혼할 때들 결혼 반지로 선물하고 합니다. 근데 다이아몬드가 왜 그렇게 영원한 사랑의 상징이 되었습니까? 그건 상술입니다. 그거는. 다이아몬드는 영원한 상술입니다. 사실. 그래서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그런 합리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을 보입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흔히 먹는 코카콜라와 펩시콜라의 싸움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또 많은 나라에서 왠지 코카콜라가 더 맛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코카콜라가 더 맛있다고 믿기도 합니다. 그런데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보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대개는 비슷하게 고릅니다. 어떤 경우는 코카콜라를 더 많이 고르기도 합니다. 이거는 제가 국내에서도 이미 한 30년 전에 이 프로젝트를 참여해봐서 직접 경험을 해봐서 더 잘 압니다. 사람들은 맛을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구분을 못합니다. 그러면서 코카콜라를 고집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이 현상은 프레이밍 현상입니다. 프레이밍. 어떤 그 보는 관점에 프레임을 씌우는 거지요. 프레임. 어떤 프레임으로 볼 거냐. 아까 이제 그 보여드렸던 그 원의 사이즈 크기의 문제입니다. 상대적인 정보로 판단하기 때문에 프레임이 달라지는 거죠. 이것 때문에 우리는 잘못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명품 백입니다. 명품 백. 이 이제 부부가 해외여행을 하더라고 인천공항에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부인이 평상시에 사고 싶던 유명한 명품 백 하나가 딱 놓여 있는데 30% 싸게 판다고 딱지가 붙어 있습니다. 자, 부인은 굉장히 마음이 설렙니다. 부인의 머릿속에서 생각은 와, 저거 원래 100만 원짜리인데 이번 기회에 사면 30%나 싸게 살 수 있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남편의 생각은 저걸 보면서 저까지 핸드백이 뭔데 이제 70만 원이나 한다는 거야? 이런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어떤 프레임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어떤 프레임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보는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반응이 확 달라집니다. 자, 우리 이제 그 어떤 교회에서 청년이 이제 목사님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목사님, 기도하다가 담배 펴도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담배 펴도 돼요? 그러니까 교사님이 이런 미친놈 하고 야단을 칩니다. 그랬더니 이제 청년이 나중에 다시 얘기합니다. 목사님, 담배 피다가 기도해도 돼요? 담배 피다가 기도해도 돼요? 되고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사실 뭐가 다릅니까? 그죠? 기도하다가 담배 펴도 돼요? 담배 피다가 기도해도 돼요? 사실은 같은 얘기인데
하나는 미친놈이 되고 하나는 accept가 됩니다. 자, 이렇게 어떤 프레임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받아들여지는 게 다른 이런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이제 병원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로 수술에 대한 얘기입니다. 수술. 의사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수술을 하다가 10명이 죽었습니다. 100명 중에 10명이 죽고 줄곧 죽었습니다. 수술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많은 환자들이 no, 싫어요 그럽니다. 근데 이제 의사가 이제 다르게 얘기합니다. 이 수술로 100명 중에 90명이 살았습니다. 자, 수술하시겠습니까? 그러면 yes 하는 확률이 확 높아집니다. 사실은 똑같은 얘기죠. 그죠? 100명 중에 10명이 죽었고 100명 중에 90명이 살았고 수술하시겠습니까? 똑같은 답이 나와야 되는데 달라집니다. 이게 죽은 거에 프레임을 맞춘 거와 살은 거에 맞춘 게 그만큼 다른 답을 유도하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는 손실 회피, loss aversion 현상입니다. 손실 회피. 자, 뭐 유명한 얘기죠. 컵에 물이 절반 담겨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걸 보고 반이나 남았네 하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반이나 이미 벌써 반이 사라져 버렸네 라고 느끼면 그 고통은 기쁨의 2배가 됩니다. 고통이 더 훨씬 큰 거죠. 사람들은 그래서 새로운 걸 얻는 기쁨보다는 가진 거를 잃게 되는 슬픔이 훨씬 더 크게 느낍니다. 가진 걸 잃는 거에 굉장히 더 큰 거를 느낀다는 얘기죠. 자, 이거는 이제 주식의 경우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제가 어떤 주식을 500만 원어치 이제 삽니다. 주당 1,000원에 샀습니다. 주당 1,000원에 이제 500만 원어치 주식을 샀는데 몇 달 지나더니 얘가 막 오릅니다. 그래가지고 1,8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럼 나는 이제 굉장히 돈을 많이 번 거죠. 근데 이제 요 2,000원 되면 팔아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2,000원까지는 못 찍고 1,800원에서부터 슬슬 다시 뒤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1,400원까지 됐습니다. 저는 불안해졌지요. 이거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냥 에이 모르겠다고 팔았습니다. 1,400원에 팔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는 기쁠까요? 슬플까요? 제가 만약에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인간이라면 당연히 기뻐야 되겠죠. 저는 1,000원에 샀거든요. 그죠? 1,000원에 사서 40%나 이익을 남겼습니다. 기뻐야 되는 게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40%에서 400원 벌었어 주당 이거를 기뻐하는 것보다는 나 주당 1,800원대에 팔았으면 지금보다 400원 더 벌 수 있는 거였는데 그때에 비하면 400원 잃어버렸네. 그죠? 그래서 그때와 비교해서 400원 잃은 거를 생각하고 그 불행이 행복한 거의 2배가 됩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나는 기쁘지가 않은 거죠. 슬픈 거죠. 그러니까 돈을 벌고서도 슬프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게 합리적이지 않은 인간을 설명하는 측면들입니다. 남자들에 있어서 자기 외모가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냐고 물어보면 대개의 남자들, 90% 이상의 남자들은 자기 외모가 평균 이상이라고 답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답을 하는 이유는 그렇지 않은 걸로 자기가 인식할 때 그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이제 이렇게 세뇌시키는 거죠. 나는 평균 이상이야 라고. 그래서 많은 남자들이 그렇게 스스로를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자는 그 반대라고들 합니다. 자, 또 하나의 현상, immediacy bias, 즉시 편향의 케이스입니다. 즉시 편향. 사람들은 중요한 정보보다는 최근의 정보에 더 반응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다이어트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다이어트 하는데 식구들이 햄버거 집에 가서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끌려갔습니다. 그냥. 그래서 나는 다이어트를 하니까 나는 안 먹을 거야 하고 굳게 마음을 먹고 햄버거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그 냄새와 그 느낌들이 나를 공격해 옵니다.
그리고 나는 어느새 그 매장에서 최근의 정보죠. 이 햄버거가 주는 최신 정보에 내 몸이 반응하고 내가 애당초 결심했던 중요한 다이어트는 어느새 잠깐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최신 정보에 반응해서 이거를 정신없이 먹는 스스로를 발견합니다. 이렇게 즉시 편향적인 거,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또 하나의 케이스는 애들이 이제 예방 접종의 경우입니다. 예방 접종을 이렇게 한 달 동안 쭉 하는데 엄마들이 보통 접종하는 기간인 걸 알고 있습니다. 맨날 그러다 잊어버립니다. 또 다음에 하지 그러답니다. 근데 이제 엄마가 어느 날 그 병원이 있는 그 건물에 가서 다른 데 가서 볼일을 보고 지나가는데 접종자 예약표가 잘 보이는 곳에 놓여져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는 즉시 아이고 맞아 우리 애 저거 해야 되는데 하고 예약표를 뽑아놓고 와서 접종을 했습니다. 자, 접종은 언제나 중요한 거지요. 자녀의 건강에 중요한 거고 빨리 가야 된다는 생각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동들을 안 하다가 막상 눈앞에 이제 접종자 예약표가 있을 때 즉시 반응하는 그런 일들을 보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사람들은 현상 유지 편향을 갖고 있습니다. 자, 남학생들 경우 아마 알 텐데 처음에 이제 수염이 나기 시작하면서 면도를 할 적에 어떤 면도기를 썼느냐, 전기 면도기를 썼느냐, 아니면 칼로 된 면도기를 썼느냐에 따라서 평생 어떤 면도기를 쓰는지가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질레트 칼 면도기를 썼으면 그거를 쭉 쓰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 도르코를 썼으면 도르코를 쓰게 되는 경우가 있고, 필립스 전기 면도기를 쓰면 또 오랫동안 그걸 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습관의 동물입니다. 특정 습관을 반복하며 현상을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이 스테이터스 퀘어 바이어스는 자동차 보험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다이렉트 보험도 있고 싼 것도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바꿀 때는 좀 싼 걸로 바꿔볼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막상 갱신할 기간이 되면 하루하루 늦추고 게을른 생각하고 보통은 그럽니다. 그러다가 대개 또 마감에 쫓겨가지고 그냥 했던 보험으로 연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다시 연락해서 그냥 하던 대로 보험 다시 갱신합니다 하고 연락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뭐냐 하면 처음에 이제 자동차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고객들한테 선물을 주더라도 그 고객을 끌어오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죠. 한번 끌어오면 그 고객은 2년, 3년, 4년, 5년 계속 유지될 확률이 80% 이상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섯 번째 이제 미끼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미끼 효과. 요즘은 이제 코로나로 이제 해외 관광도 못 가는데 우리 해외 관광 케이스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럽 관광을 전문으로 하는 여행사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파리 관광과 로마 관광 두 가지 상품을 판매합니다. 자, 근데 이 여행사 사장님이 생각해 보니까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가능하면은 사람들이 한쪽으로 좀 몰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왜냐하면 만약에 파리에 10명, 로마에 7명 이렇게 나눠지면 뭔가 좀 불편하지요. 근데 그렇다고 자기가 메뉴를 없애기도 사람들이 뭘 더 좋아하는지 모르니까 없애기도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한쪽으로 좀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거를 이 사람이 포함을 했습니다. 로마 관광 플러스 조식 불포함. 똑같은 금액입니다. 자, 굉장히 비이성적인 얘기입니다. 합리적이지 않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금액에 조식이 포함되어 있고 불포함되어 있고 이거 왜 이렇게 구분했을까 싶지만 하여튼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표시에. 자, 그랬더니 이 상품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한쪽으로 몰리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몰릴까요, 여러분? 파리로 몰릴까요? 로마로 몰릴까요? 로마로 몰립니다. 왜 그럴까요? 자, 사람들이 보기에 일단 메뉴가 3개 있는데 파리가 하나에 로마가 2개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 머릿속에서 생각은 파리보다 로마가 뭔가 더 좋은 건가 본데
로마가 하나 더 있잖아. 로마가 좋겠네. 이렇게 됩니다. 로마가 좋겠네. 자, 그러면 로마 플러스 조식 포함을 할까? 로마 플러스 조식 불포함을 할까? 아니, 같은 돈 내는 거면 가서 안 먹더라도 일단 조식 포함으로 하지 뭐 하고 가운데 거를 선택하게 됩니다. 로마 관광 플러스 조식 포함.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하나의 추가가 사람들을 행동하게 만듭니다. 굉장히 비합리적으로 하는 행동들이지요. 자, 이런 게 과연 그럼 왜 중요합니까? 왜 중요합니까? 인간에 대한 이해죠. 인간에 대한 이해. 인간을 이해해야 여러분은 제대로 된 기획을 할 수 있고 행동하는 기획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동을 만드는 현상을 이해하고 그 크리에이티브에 적용할 기회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는 내용을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자, 두 번째 날, 세 번째 시간 수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